반갑습니다. 원음방송 저출생 특집 다큐 4부작 진행을 맡은 최정풍 교무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다큐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출산과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망설이는 부부들이 참 많죠. 오늘은 젊은 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두 번째 함께 진행할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개그맨 김민수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수 씨가 육아 전문가라는 얘기를 제가 풍문으로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닐 텐데. 아,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예, 가장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요. 또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이를 키우는 일은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너무 힘들고 갈등의 연속이고 연속입니다. 예, 그럴 네. 것 같아요. 제 표정이 다 예. 말해주는 것 예, 같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네. 표정으로. 통계를 보면 이제 혼인한 여성의 출생률과 전체 합계 출생률 둘 다 2015년 이후부터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혼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출생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민수 씨는 결혼 몇 년 차에 자녀를 두셨죠?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결혼 6년 차에 예.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 너무 기쁜데 예. 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미리 준비하진 않았었거든요. 예.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예. 정말 뭐 벼락치기 하듯이 예. 육아 계획 세우고 예.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정말 많이 네, 예.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준비를 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졌던 생각이랑 아이를 낳고 나서의 현실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실제는 다르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먼저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또 이제 생기자마자 고민하시는 분 맞아요. 많으실 예.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육아 계획 이 고민이라는 거는 부부라면은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누구나. 예. 누구나.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된 부부라고 하는데요. 자녀 계획은 여전히 망설여진다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캠핑이 너무 좋아서 한 달에 2~3번은 캠핑을 간다는 권은미, 이승철 씨 부부. 오늘은 멀리 안 가고 집 가까운 곳으로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갈매기 커플이랍니다. 저도 봄이 낳기 전에는 아내랑 여행 참 많이 다녔는데요. 캠핑을 자주 다니다 보면 부부금슬 참 좋겠어요. 우리 처음 캠핑 어디 갔었지? 포항 포항. 아 맞다 포항. 11월 달에 그때는 2명 2인용 텐트에 박스 그때 깔고 아무것도 박스 깔고 입 돌아가는 줄 알았지. 11월 달에 난로도 없이 그냥 난로도 이불만 없었어. 들고 가서. 맞아. 맞아요. 고생을 함께 해야 추억이 생긴다니까요. 서로에게 가장 믿음직한 절친이기도 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7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딩크신가요? 처음에 얘기하던 게 이제 둘이 지내다가 아이가 가지고 싶을 때가 되면은 이제 가지자는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매년 1월 달이 되면은 항상 그 얘기는 먼저 하기는 해요. 저희가 아기 가질 생각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얘기를 매년 하고. 저도 딸아이 보미를 갖기 전에 출산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 분, 자녀 계획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뭐예요? 낳는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할 자신도 없고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엄청 컸었어요.
경제력이 있고 여유가 생긴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뭐 대출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5년, 10년 무리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냥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요즘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낳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미 씨도 비슷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는 동료들을 보며 은미 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조건도 좋고 그나마 복지도 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찾다가 지금 회사에 들어는 갔는데 지금 회사도 건설 쪽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썼던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아 여기도 똑같겠구나. 내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랑 물론 법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맘 놓고 활용하기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육아휴직제가 보완되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질까요? 어떤 회사든지 누가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 환영하는 문화보다는 걱정하는 문화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이제 들어간다라면 들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남겨진 사람도 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와, 집에도 온통 두 사람 사진뿐이네요. 그런데 짐 정리는 남편 승철 씨에게 맡기고 은미 씨는 곧장 책상에 자리를 잡습니다. 안 피곤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좀 쉬어요. 은미 씨는 요즘 노동법을 공부 중인데요. 비록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지만 여자 동료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 직장 문화를 바꿔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은미 씨, 파이팅! 이제 요즘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실태 조사를 보면요. 네. 2019년에 35%였던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체 왜 그런 걸까 하고 원인을 보면 네. 자녀 양육자와 돌봄 시설 등이 부족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고요. 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기가 네. 힘들다 하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교수님. 예.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었다라면 예,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직접 육아를 해보니까 예, 예.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예. 물론 크기 전까지는 혼자 다 이제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크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이집을 보내서 시간이 좀 생겼다고 해도 그 또 시간 제약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뭐 열이 난다, 아프다. 그렇죠. 갑자기 뛰어갈 부모가 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데려와야 되고.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요, 교무님, 너무나 예.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육아에 예. 관해서 충분히 네,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예, 예. 너무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예, 중소기업인데요. 예. 그럼 대체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교무님? 예, 네. 좋습니다. 보시죠. 예. 북한 강변, 낭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바로 남이섬입니다. 오늘은 꼬꼬마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안녕 얘들아, 소풍 왔니? 그런데 아이들이 일장갑을 끼고 있네요. 고사리 손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아, 체험학습을 왔나 봅니다.
오, 제법 일 잘하는데. 여기 감자 있다. 어이구, 어이구, 잘했다. 야, 한두 번 캐본 솜씨가 아닌데요. 감자 캐니까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요. 감자 캐기가 아이들에겐 보물찾기 놀이네요. 누구 줄 거야? 엄마 줄 건데. 흙 만지고 수확하는 일이 어린아이들 치고 너무 능숙해 보이죠? 올봄 아이들이 직접 파종한 거라고 합니다. 감자다. 파종하고 수확까지 했으니 농부 맞지. 그럼. 놔줘도 돼. 아이들은 자주 남이섬을 찾아오는데요. 체험학습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이 아이들은 남이섬에서 근무하는 직원 자녀를 위해 마련된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터인 이곳이 아이들에겐 너른 마당인 셈이죠. 오늘 아이들의 타겟이 된 동물은 타조. 그런데 타조,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오, 깜짝이야. 타조의 돌발 행동에 놀란 제작진과는 달리 아이들은 참 태평해 보이는데요. 동물뿐 아니라 곤충과 식물을 관찰하고 노는 게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그래요. 우리 봄이랑도 한번 가야겠습니다. 별이는 동생과 함께 남이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별이 엄마, 어린이집 만족도는 어때요? 제 스케줄에 맞게 아이들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 남이섬이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자연을 체험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도시에서 살다 보면 좀 이런 자연을 체험하기가 힘든데 그런 게 이제 주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체험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다른 어린이집 보내게 되면 뭐 사정을 한다거나 뭐 누굴 찾는다거나 하원을 도와줄 사람을 더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 곳에 같이 뭐 생활을 하고 있거나 뭐 급할 때도 금방 아기를 케어할 수 있고 멀리 안 가도 되고 하니까 그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적어서 비록 어린이집 운영은 적자지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회사에는 더 큰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또 뭘 하는 거니? 안 피곤해? 오, 감자 인형 만드는구나. 잘 만들었다. 어디가 엄마 닮은 거야? 아이고 닮았어. 보통 어린이집이라면 오후 3, 4시쯤 하원을 했겠지만요. 이곳 아이들은 부모님이 퇴근해서 데리러 올 때까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빠 왔지? 드디어 명랑소녀 다은이가 오늘 제일 먼저 하원을 하네요. 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자 3개 이렇게 넣었고. 그래, 안녕. 잘 가렴. 별이네 부모님도 아이들을 데리러 왔나 봐요. 안녕, 잘 가. 오늘도 누느라고 수고 많았어. 동동걸음으로 달려와 눈치 보는 엄마도, 늦은 시간 홀로 남은 아이도 없는 어린이집. 가정과 육아에 진심인 회사들이 늘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렇게 이제 직장과 같이 있으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서 네.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네. 좀 그 직원분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또 복지도 잘 돼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다. 되게 현명한 네. 대처 같아요. 직원들의 능력이 네. 정말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민수 씨는 혹시 둘째 계획이 있으세요? 아, 둘째요. 예. 아이가 주는 행복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네. 가지고는 싶은데 아내와 저도 좀 나이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나만 잘 키우자. 예.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내들의 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빠들이 육아휴직 하는 경우가 이제 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저희가 귀한 사례자를 찾기 위해서 네.
그 수소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접니까, 교무님? 아시면서. 네, 어쨌든 뭐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예.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육아짬밥 3년 차고요. 어, 네, 한번 저희 집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예. 네, 보시죠. 이곳은 아내 대신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육아 파파의 집, 바로 저희 집입니다. 와, 얘가 제 딸이에요. 봄입니다. 엄마 일어났어? 이른 아침 잠에서 깬 봄이를 챙기는 것으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엄마 봄이 일어났어요. 아내는 도대체 뭘 하고 제가 어린 딸을 챙기느냐고요? 출근 준비해야죠. 프리랜서인 저와 달리 아내는 직장인이거든요. 꿈꿨나 봐. 엄마는 출근 준비해요. 데뷔 20년 차 개그맨이고요. 지금은 31개월 된 딸을 둔 딸 하나입니다. 네,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아빠 김민수예요. 봄이에요. 해봐, 봄아. 안녕하세요, 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울 거야? 울 거야? 알았어. 보셨죠? 이럴 때는 애물단지라니까요. 자기 주장이 생기는 나이라서 그런지 요즘 따라 육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 기분 탓일까요? 따뜻한 거. 출근해야 하는 아내와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봄이의 아침 준비도 제 몫입니다. 올라와. 엄마도 오세요. 이것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육아 파판의 아침 루틴이에요. 다행히 아침 메뉴를 두 고객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엄마 잘 갔다 와요. 엄마 빠빠이. 빠빠이. 더 어릴 때는 엄마 출근할 때마다 헤어지기 싫어서 떼쓰곤 했는데요. 잘 갔다 와, 여보. 이제는 봄이도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잖아. 그렇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등원 준비 시간이에요. 옷을 갈아입자. 옷을 갈아입자. 가리송 넣어. 아빠 잡고. 분홍색이 아니면 입지를 않으니 오늘도 핑크로 정했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요. 자, 다리 쏙.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30년짜리 군대다. 사실 이제 어떻게 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결국 군생활 힘들지만 끝난다. 끝이 보였잖아요. 이건 사실 그게 안 보이니까 좀 막막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답이 없으니까 좀 이제 답답한 느낌도 있고 좀 무서운 느낌도 사실 나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꽃 안녕 해줘야지. 잘 잤어? 그래. 이쁘다. 봄이 어린이집 갔다 올게. 그래. 이따 만나. 또 출발. 친구들아, 봄이 왔어요. 그래. 원장님이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엄청 좋아해. 아빠한테 다시 와. 아니야, 안 돼요. 네. 다시 와. 이거 아니에요, 그래 아빠. 여기서 놀 거예요. 오늘은 저의 본업 개그맨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예전에 일이 많을 때는 일이 이렇게까지 소중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어찌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제 한 주라도 안 보면 서운하죠. 오늘도 오셨습니다. 개그맨 김민수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D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나중에 봄이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잖아요. 귀엽다니까요.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성우 안지환 선배님 부녀와 함께하는 신나는 라디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이라서일까요? 꼭 100일 휴가 나온 것처럼 여기만 오면 늘 설렙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불만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김민수 씨를 다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에다가도 소개를 하고 그랬어요.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해놓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궁금한 건 자기가 내가 정말 행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 이걸 내가 다시 끄집어내기도 뭐하고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거죠. 형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너무 잘 알고 고맙죠. 저도 봄이가 좀 더 크면 본격적으로 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멋진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달콤한 방송을 뒤로하고 다시 저의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제 본업은 봄이 육아니까요. 우와,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해야지, 그럼. 빠이빠이. 하늘이 여기가 집이잖아. 이런 딸을 보고 있으면 더 많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뭉글뭉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 근처 저수지로 산책을 나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많이. 많이 좋아요. 와, 그러면 우리 내일도 올까? 아이, 좋아 해봐. 아이 좋아. 아우, 좋아라 해봐. 파도다. 파도가 있어? 봄이가 아빠와 함께한 이 시간들 오래오래 기억하겠죠? 여름에요 분명 아빠는 여기 들어가자. 그래, 여름 되면은 엄마 아빠랑 수영복 입고 들어가자. 네. 알았지? 바닷가도 가자. 바닷가? 어? 알았다. 봄이 엄마, 이만하면 내 육아 점수 괜찮나요? 굳이 또 점수를 따지자면 저는 만점을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뭐 슈퍼패스죠, 뭐 슈퍼패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드릴 점수는 없고 제가 24살부터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사실 중간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면서 대부분 혹은 뭐 보통은 간둘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꿈을 응원해준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육아가 아니라 뭐 힘든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저도 당연히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지만 육아를 담당을 해주는 것만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고마워요 여보. 우리 건강하게 봄이 잘 하나 키워봐요. 먹고 왔어요. 그래. 얘기해야지, 여기다 마이크에. 이 모든 것이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에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하나도 안 힘듭니다. 울지 마, 아빠가 응아 닦아줄게. 몇 주 뒤 일요일 아침입니다. 한옥 건축물 근사하죠? 바로 원불교 원남교당입니다. 오늘은 일요법회가 있는 날인데요. 모처럼 봄이 없이 저 혼자서 교당을 방문했습니다. 교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처음에 긴장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육아하면서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근데 그런 마음들 조금 안 좋은 마음들이 요즘 조금 있었는데 오늘 그거 싹 털어버리고 가려고. 네, 벌써 한 반 넘게 털린 것 같은데 들어오는 순간. 네, 오늘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원음방송에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였는데요. 방송 일인데도 이상하게 쫓기는 마음 없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직 일심의 힘이 원불교 분들은 평소에 자기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질 않아서 좀 막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법회 참석을 하면서 요즘에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육아하면서 요즘 좀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차리는 순간 그 즉시 해탈이 될 때가
법회를 마치고 육아 선배들과 차담 시간이 열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33개월이에요. 근데 목욕하자 그러면 좀 이따가 할게 아빠 그래요. 말은 또 잘해요. 네. 그랬더니 좀 지났어요. 그럼 이제 좀 이따 됐으니까 하자. 좀만 더 있다가 계속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목욕하게 하면서 억지로 데려가면 그때 엄청 울더라고요. 아이고 잘 크고 있다. 잘 크고 있나요?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현실적 육아 스킬을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조금 있다라는 추상적 단위가 안 돼요. 진짜 꿀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육아를 위한 멘탈 관리까지 선배들의 주옥 같은 조언이 쏟아졌답니다. 집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맡아 잘 길러서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내보내는 역할이다. 이 말씀이 흔들리던 제 중심을 다시 잡게 했습니다. 육아맘, 육아파파, 화이팅! 이상 봄이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진짜 영상으로 보니까요. 이게 말씀만 듣는 것보다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로 만렙이신 것 같아요. 만렙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 돌보는 걸 참 정말 잘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교당 가셔서 다른 부모님들이랑 대화도 하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정말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저는 남자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이제 아빠가 육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흔치 않죠. 한 명 정도는 있어요. 주변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렇죠. 같이 얘기하고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교당에 갔는데 이제 부부들이 이렇게 계신데 또 같은 육아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응원도 해주고 해주시고 또 솔루션도 제시해 주시고 맞아요.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공감대 형성. 최고였습니다. 누가 알아만 줘도 맞아요. 위로가 되고 맞습니다. 또 답을 또 내가 찾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슈퍼맘 지은 씨의 영상입니다. 어떤 고충이 있는지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보시죠. 여기는 시 지자체 중 출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전남 나주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백지은 씨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나와서 이거 불을 좀 넘겨주라. 야, 이래서 형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부럽다. 오빠 덕에 따끈따끈한 아침 식사를 즐기는 10개월 차 공주님 막내 유하. 그리고 장난꾸러기 곱슬머리 두 오빠들까지. 와, 이 집은 아이가 셋이네요. 다 먹었니? 그래도 많이 먹었네. 막내 동생이 귀여워서 장난을 치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오빠들. 기특한데요. 결국 출근하려던 아빠까지 막내의 치명적 귀여움에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한창 이쁠 때잖아요. 제가 한 6년 전쯤에 원래 셋째를 한번 임신했었거든요. 근데 16주쯤에 사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슴에 좀 묻혀두고 계속 언젠가는 좀 건강한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 계속 좀 맺혀 있었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셋째를 꼭 낳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만난 아이 저만 보고 딱 웃고 있을 때 진짜 예뻐요. 갓난쟁이의 웃음 한 방에 하루 종일 쌓였던 피곤이 녹아내려 부부 사이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셋째를 떠나서 딸이라서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기는 해요. 셋째 낳아서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와, 셋째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를 돌봄 선생님에게 맡기고 지은 씨는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녀의 일터는 배달 위주의 치킨집. 직원은 없고요. 지은 씨가 1인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막내를 낳기 전에는 국밥집을 운영했었던 베테랑 자영업자죠. 그런데 혼자 장사하면서 새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첫째, 둘째 낳았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글쎄 단골 손님 차를 타고 겨우 출산을 했다고 해요. 야야. 좀 많이 좀 서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는 아이대로 바구니 카시트에 이제 그 깐난쟁이 됐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손님들 이제 식사해야 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일을 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한 소리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지만 이제 좀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신생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자다 깨다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도 많이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케어도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 데리고 일하는 게 좀 쉽진 않았었어요. 가게에서 신생아를 키우다니요. 그 심정 오죽했을까요? 3남매를 출산하는 동안 지은 씨는 단 한 번의 출산 휴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150만 원의 출산급여도 받지를 못했고요. 이제까지 일만 하신 거예요. 정말. 도매업을 하는 남편 준석 씨 역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돼서 오후 장사를 돕고 있어요. 그 덕에 오전 장사를 마친 지은 씨가 첫 번째 퇴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말이죠. 아기 유아는 그 사이 학교에 다녀온 첫째 희찬이가 맞습니다. 가족들과의 공동작전 없이 가게와 집안일, 육아까지 지은 씨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무리고 말고요. 희찬아, 근데 너 너무 든든하다. 아직 10살인데 일찍 철이 난 희찬이는 어릴 적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왔습니다. 소박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맨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있는 시간 많으면은 밖에 나가서 같이 놀고 그리고 집에서도 같이 청소하고 그러고 싶어서. 한창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소원치고는 너무 작은 거 아니니 희찬아? 듣는 아저씨 마음까지 다 찡었다. 그만큼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거겠죠. 육아를 위해 다시 집으로 출근을 했지만 지은 씨는 그래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새벽 장사를 했던 국밥집을 할 때는 아이들 얼굴을 볼 시간 그 자체가 없었거든요. 제 소망은 남편이랑 아무래도 얘기해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자고 얘기해서 조율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하면은 아빠 역할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보내야죠. 숙제하고 지금 땀 흘렸으니까 씻어먹고 아까 엄마 저녁 챙겨놓은 거 먹고 이거 핸드폰 여기 있네 챙겨. 그런데 희찬이가 못 들은 척 딴짓을 하네요. 있다. 황희찬. 왜 말을 안 들어?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더라고. 있잖아, 엄마 가는 거 서운하구나. 잊었네. 엄마가 다시 가게 출근한 게 영 서운했나 봅니다. 희찬이라고 왜 엄마 품이 그립지 않겠어요. 시무룩한 아이들 얼굴이 아른대지만 지은 씨는 다시 세 번째 출근에 나섭니다. 이번엔 막내 유아도 함께입니다. 돌봄 선생님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자영업자 엄마 아빠. 이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우리나라 출산, 육아휴직이나 급여 정책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혜택을 뭐 100% 공감을 하는 게 네. 프리랜서시니까. 프리랜서기 때문에 예, 예. 네, 너무 공감됩니다. 예. 자, 특히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최근에 비임금 근로자 중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65%까지 증가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프리랜서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요. 막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기르는 2030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말로 출산과 육아 지원이 필요한 세대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의 혜택이 없이 사각지대에서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또 지은 씨 부부 같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 정책은 언제쯤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많이 부러운 나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출산과 육아를 고민해온 그런 나라죠. 핀란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가족육아 휴직 제도를 개혁한 핀란드 정부. 이전에도 핀란드는 육아휴직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출산휴가 사용하는 아빠들의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들의 육아 부담이 더 높다면서 부부의 보다 공평한 육아를 위해 제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곳은요, 수도 헬싱키 다음으로 큰 도시 탐페레의 한 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뽀뽀뽀를 듣게 될 줄이야. 야, 이거 대체 무슨 공연일까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탐페레의 원불교 세종학당에서 특별 공연을 준비한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기에 한국인 아빠 성복 씨네 가족도 관람을 왔는데요. 성복 씨와 핀란드 아내 사이에는 노는 게 제일 좋은 4살 알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망가. 건축가인 성복 씨는 주중에는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이 돼야 탐페레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 그리웠던 만큼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흠뻑 마음을 쏟고 있죠. 그런데 알토야, 4살인데 유모차는 좀 그렇지 않니? 성복 씨 부부가 이처럼 알토를 보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DNA 관련된 질병인데 이게 사람한테 다 몸 안에는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털 같은 게 있는데 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알토 같은 경우는 이제 허파에 있는 게 안 움직여서 쉽게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아이가 아플 때 제일 마음 아픈데 말이죠. 성복 씨 부부도 처음엔 아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이 부모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고 속상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알토도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의 치료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출산과 육아뿐 아니라 아이들의 질병에 관해서도 핀란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아이가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곧바로 유급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알토 밥 잘 먹는지 아저씨가 한번 볼까? 오, 완전 합격! 맛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애 태어나서 조금 아팠는데 그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신과 치료라든가 그런 것도 다 무료로 되고요. 아이뿐 아니라 산모까지 케어하다니, 야, 이건 너무 부러운데요. 알토 가족의 평범한 일상 뒤에는 촘촘한 정부의 시스템이 있었네요. 핀란드 정부가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알토야. 건강하게 잘 지내렴. 핀란드는 전체 인구가 약 550만 명으로 인구가 그리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곳 역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요. 합계 출산율 1.26%, 우리나라에 비해 약 2배 높습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In Finland, support for families consists of three basic elements: financial support, services, and various types of family leave. And what we are trying to do now to tackle this issue is, for example, offer more parental leave for fathers besides mothers to use.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forms of support for families are child benefit, daycare services, and maternity and child health clinics, and also well-working family services and support. Of course, that's a very key element of tackling the issue. 그렇다면 핀란드에 살고는 있지만 핀란드 국민이 아닌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태원 씨 가족은 작년에 이곳 탐페레로 이주했습니다. 3남매를 데리고 1년 단기 거주로 지내는 중이고요. 아내 미림 씨와 함께 한국 문화와 원불교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침 풍경은 핀란드나 한국이나 비슷하네요. 앉아 이제 좀 내려놓고. 김태원 씨는 원불교 교무로 세종학당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취약 전인 3남매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휴가 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도 저희 같은 집안 환경 아이들을 보육을 시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미리 요청을 받죠. 이러이러한 기간에 이 아이들이 꼭 보육이 필요한 기간을 미리 입력을 해라, 알려줘라. 그러면 임시 보육교사들이 고용이 돼서 쉘터에서 보호를 받죠.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되죠. 아직은 타국살이가 낯설 때도 많지만 다행히 얼마 전 영구 거주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곳 탐페레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저의 철학이랄까? 저는 돈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가진 거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감사하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키우냐도 정말 중요하죠. 밝은 3남매와 두 부부의 새로운 출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아이를 키우는데 네,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요거 다 온전히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이 핀란드의 영상을 보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다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육아하는데 정규직이냐, 뭐 정규직이 아니냐, 프리랜서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똑같이 지원도 받고 네. 지지도 받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북유럽 쪽 핀란드나 이런데 그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가 더 나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맞아요. 더 좋게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이렇게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희망을 가져놓아야 되겠습니다. 네. 원음 방송 저출생 탈출 특집 다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호님. 감사합니다. 딸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모로서 케어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사실 맡기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시간을 쓰시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되게 죄송스러우면서도 진짜 많이 감사드리죠. 또 사랑해. 나도. 하고 이도가 빨간 버튼 누를까?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쪽 핸들을,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핸들 틀어.